제가 그 12월 달에 우리가 홈페이지 약간 좀 중단됐을 때 계속 안 찍다가 1월 달 들어와서 다시 찍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 저번에 말이죠. 12월 달에 그때 업데이트한 글이 가정법이 과연 무엇인가? 가정법은 왜 쓰는가? 우리나라 문법책은 보통 가정법의 형식적 측면을 치중을 해서 과거형이다, 과거완료이다 이렇게 형식적 측면만 강조하는데 실제로 가정법을 왜 쓰는지, 내용이 뭔지, 그게 보통 직설법과 어떻게 다른 건지 하는 측면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시제를 한 단계 과거화함으로써 존경스럽게 표현하는 일종의 존대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런 얘기의 연장선 속에서 좀 더 탐구해야 될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PDF 문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 갖고 계신 분도 같은 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자, 6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정법 과거형은 조건절뿐만 아니라 양보절의 경우에도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건절은 한다면 이렇게 해석되는 거라면 양보절은 할지라도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되는 걸 말하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문 한번 볼까? However hard it might rain, I would have to go. 비가 몹시 온다고 하더라도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었죠.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가로 안에 있는 문장을 보니까 However hard it rains, I have to go. 자, 위의 문장은 might, would가 돼 있고 아래 문장은 rains, have 이렇게 돼 있죠.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 문장은 과거형으로 돼 있고 두 번째 문장은 현재형으로 돼 있다는 얘기지.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위의 문장이 가정법, 밑에 문장이 직설법. 알겠지? 그럼 어떤 차이가 있다? 가정법을 쓰게 되면 가능성을 희박하게 한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뜻의 강도가 약화된다 그랬지. 예를 들자면 비가 몹시 온다고 할지라도를 might라고 쓴다면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라는 느낌이 담겨 있는 거지. 야, 해가 쨍쨍거리는데 비가 왜 오냐? 아, 혹시 뭐 비가 온다고 해도 강행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느낌이고요. 두 번째는 가능성이 반반인 상황에서 비가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는데 와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뭐 특별하게 크게 말할 때 큰 차이를 두는 건 아닙니다. 과거형을 씀으로써 좀 더 유연한 표현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죠?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회복되긴 해야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혼합가정법이라는 말이 있죠? 혼합가정법에는 별표 하나 쳐주시고 별표 옆에다가 내신에서 중요하다. 내신에서 중요 하면서. 자,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가정법은 말이죠. if절과 주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if절, 주절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요게 과거형이면 여기도 과거형이었죠. 단 차이점은 뭐였습니까? 여기는 과거형 동사, 여기는 과거형 조동사였죠. 물론 여기 should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조동사가 다 오는 건 아니죠. 과거형과 과거형 조동사. 여기가 과거 완료형이면 여기도 요거를 한 번 더 과거로 만든 거. 요걸 한 번 더 과거로 만들면 이건 과거로 더 만들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과거로 만든다 그랬지? 원형을 과거로 만드는 방법이 영어에서는 have pp 아니냐? 따라서 과거형 동사 플러스 have pp. 이때까지 배운 가정법은 요렇게 연결되고 요렇게 연결된다. 여기 이때까지 배운 가정법이지. 그럼 혼합가정법은 뭐겠어? 혼합가정법은 요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연결되거나 요렇게 연결되는 거. 즉 if절은 과거형인데 주절은 과거완료형. if절은 과거완료형인데 주절은 과거형.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혼합가정법이라고 하겠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교과서 내신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룬 형태니까 잘 기억해두면 되겠어요. 그럼 왜 시제가 일치하지 않고 시제의 형태가 서로 엇갈리고 있냐? 엇갈리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지. 왜요? 과거형을 쓰게 되면 현재 혹은 미래죠. 일반적으로 혼합가정법에서는 현재입니다. 과거 완료형을 쓰게 되면 그 내용이 과거죠. 따라서 혼합가정법이 돼 있는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if절 얘기는 현재 얘기인데 주절 얘기는 과거 얘기인 거지. 그런 경우가 있겠죠. 좀 이따 봅시다. 또는 이렇게 된다면 if절 얘기는 과거 얘기인데 주절 얘기는 현재 얘기인 거야.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혼합가정법이 되는 거니까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지. 내용이 서로 시점이 다르니 시제 형태가 달라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요거를 한번 예문을 보면서 복습해 볼까요? 예문 들어봅시다. 자, if he had not been killed in the war, he would be now 30 years old. 예, 그가 전쟁에서 죽지 않았더라면 무슨 형을 썼습니까? had been killed. 과거 완료형을 썼죠? 죽지 않았더라면을 과거 완료형으로 썼다는 것은 언제 죽었다? 과거에 죽었다는 얘기지. 근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뒤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now에 동그라미 쳐. now는 지금이죠.
죽지 않았다면 지금 몇 살 됐을 것이다? 30살 됐을 것이다. 죽은 거는 과거에 죽었는데 그걸 안 죽었더라면 했으니까 과거 완료형 썼고 안 죽었더라면 지금 몇 살? 30살이 됐을 거란 얘기니까 지금 몇 살 얘기니까 지금 얘기이므로 과거형을 써야겠죠? 따라서 왼쪽에는 had pp 오른쪽에는 would be 이해가죠? 말로만 하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제가 칠판에다 한번 써보죠. 두 번째만 한번 써봅시다. If it had not rained last night. 자, 다음에 the road would not 이렇게 되겠죠? be so muddy now. 좀 기네요. 카메라맨이 좀 잡기가 어렵겠네요. 자, 영어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는 게 문제네요. 네, 어쨌건 간에. 자, 잘 보시면 여기가 had pp. 과거 완료형이죠? 과거 완료형을 썼다는 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정했다는 얘기죠. 여기는 뭡니까? would be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형이죠? 과거형이니까 현재 얘기겠죠. 과거 완료형이니까 과거 얘기. 이거 내용입니다. 네, 과거형이니까 현재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해석해볼까? it은 비인칭 주어죠. 어젯밤에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길이 이렇게 mud, 진흙투성이가 아닐 텐데 이런 얘기네. 그럼 정리하면 무슨 얘기야? 어젯밤에 비가 안 왔다면 지금 질척거리지 않을 거란 얘기는 어젯밤에 비가 와서 지금 질척거린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거죠. 돌려서 얘기하면 얘기가 좀 듣기가 편해지죠? 아,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오늘 질척거리네. 이거보단 안 왔으면 덜 질척거릴 텐데 이게 훨씬 듣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가정법이 어떻게 한다? 돌려서 말함으로써 좀 더 존대하거나 겸손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죠? 자, 이거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꼭 직설법으로 바꾸러 그러지? 물론 뉘앙스는 다르지만 직설법으로 바꿀 수 있겠죠. 어떻게 죠? 어제 비가 내렸다 이거야. as it. 안 내렸더라만 했으니까 어제 내린 거죠? 내린 시점이 언제? 과거 시점이니까 직설법으로 바꾸면 rained. 어제 비가 왔으니까 지금 길이 어때요? 질척거리죠. 자, 지금 질척거린다. is so muddy now. 이렇게 되겠죠. 요때 가끔 말이죠. 학교에서 이런 내신 나오면 틀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뭘 틀리냐면 자, 과거 완료형은 과거니까 과거형으로 바꿔주고 과거형은 현재니까 현재형으로 바꿔준다고 우드의 현재형 위를 쓰는 학생이 있어. 우드의 현재형 위를 쓰게 되면 이게 미래가 돼버리지? 미래 내용이 나우하고 상존할 수 없잖아. 이런 경우에는 우드를 살려두면 안 되겠지? 이런 경우에 위는 지워줘야 돼. 상황을 봐서 우드를 살릴지 안 살릴지 봐야지. 우드가 과거형이라고 현재형이라고 무조건 현재형으로 판 이게 안 되겠어요? 내용을 봐서 잡아줘야지. 됐죠? 이렇게 되는 걸 혼합가정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문법책과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if 자리 과거 완료형이고 주절이 과거형이네. 요런 것만 다뤄요. 요런 것만. 그죠? 지금 둘 다 그랬죠? 그래, 저는 요것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요렇게 생긴 예문으로 하나 들어볼까요? 즉 if절은 현재 얘기, 주절은 과거 얘기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문이 세 번째 예문이죠.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뭐뭐가 없다면 한 단어로 바꾸면 without이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오늘 할지 다음에 할지 모르겠지만 If it were not for immense number of eggs. 우리가 에그 나오면 무조건 달걀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에그가 달걀은 계란의 알이니까 달걀이지. 지금 fish 얘기죠? fish의 알을 달걀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냥 알이라고 합시다. If it were not for immense number of the eggs. immense 그러면 엄청난 거니까 엄청난 수의 알이 없다면 무슨 형을 썼어요? 과거형을 썼지. 왜? 물고기가 엄청난 양의 알이 있는 것은 뭐예요? 불변의 진리잖아. 영어에서 불변의 진리가 뭐야? 현재 시제죠? 현재 얘기를 가정법으로 표현하니까 무슨 형이야? 과거형 맞잖아. 맞지? 네. 엄청난 수의 알이 없다면 물고기는 long ago 뭐야? 과거 얘기 아니야? 오래전에 extinct 멸종했을 것이다. 오래전에 멸종했을 것이다. 옛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형 would have pp를 썼지. 이해가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교차하는 것을 혼합가정법이라고 하니 보통 내신에서 위에 두 문장 정도의 형태만 잘 기억해 놓으면 내신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특정 교과서는 1학년의 경우에도 혼합가정법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신을 대비해서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런 것은 수능에도 아직 한 번도 난 적이 없는데요. 수능에는 혼합가정법 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 숙지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혼합가정법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로는 말이죠. 가정법 독해 핵심 중에서 자, 두 개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정법 독해 핵심 뭐라고 되어 있냐면 if가 안 보이는 가정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if가 안 보이는 가정법. 잘 보시면 지금 가정법은 자, if가 있죠? if가 있죠?
if절이 있고 주절이 있으니까 당연히 if가 보이는 게 가정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if가 안 보일 수가 있어. 첫 번째 안 보이는 방법은 말이죠. if를 그냥 없애는 거야. if를 확 없애. 예를 들면 말이죠. 요 문장이 있다. 여기서 말이죠. if를 그냥 확 없애. 확 없애. if 싫어해. 너무 if 더 싫어해. if 확 없애. 확 없애버리면 없애고 그냥 두면 없앴는지 어찌 알 것이며 두 개의 절이 접속사도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정법에서는 if를 확 없앨 수가 있는데 확 없앴을 때 그냥 두면 안 돼. 없앴다라는 신호를 남겨둬야 될 거 아니야? 나 없앴어. 신호를 뭔가 남겨야 될 거 아니야? 남겨두는 신호 방법이 뭔가 하면 조동사가 튀어나가는 거야. 뭐가 튀어나가겠어요? 완료의 조동사는 had니까 if 생략하면 어떤 모양이 되면 되겠어요? had done. 그렇지. 이렇게 had가 튀어나온다. 정리할 수 있죠? 가정법에서 if는 확 날려버리면 조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가. 그러면 날렸다는 것을 알아두자 이거야. 그럼 알아보는 방법은 쉽겠지? 뒤에 딱 보니까 would, could, might, should 같은 게 나와 있는데 현재거나 would FP, could FP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앞에 도치가 돼 있지 않은 걸 잘 보는 거야. 주어 앞으로 뭐가 튀어나와 있네. 오호, if가 생략된 것이구나. 한다면, 했다면 이렇게 바로 가면 된다 이거지. 한번 볼까요, 예문? 예문 봅시다. 64페이지 What I reach 나왔네. What I reach. What I reach는 딱 보면 알 수 있겠지. 왜? I인데 was 안 쓰고 was 썼잖아. 그럼 가정법이지. 지가 뭐겠어. 근데 뭐가 없어? if가 없네. if가 어떻게 된 거야? if가 생략된 거지 뭐. if가 생략되니까 조동사 were 튀어나온 거지. 그죠? 아이 쉬워. 아이 쉬워. 너무 쉽다. Should it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if it should rain이지 뭐. 쉽죠? 쉽게 정리하면 되겠다. 64페이지 뭐라고 결론 내렸습니까? 주절이 가정법 형태이고 종속절이 도치 문장일 때 독해 유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절이 가정법 형태이고 이런 형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앞절이 뭐라고요? 종속절이 도치되어 있을 때. 종속절이 도치되어 있을 때. 주어 앞으로 뭐가 튀어나와 있을 때. if가 생략되지 않은지 확인해달라. 바보 아니면 알 수 있습니다. 쉬운 얘기죠, 오늘? 오늘 아주 쉽습니다. 65페이지 if의 대용어는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if하고 뜻이 같은 단어들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provided, providing, suppose, suppos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ovided, providing, suppose, supposing. 전부 if의 대용어입니다.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provide를 더 조심해야겠어요? suppose를 더 조심해야겠어요? 어느 걸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거? 네, provided, providing을 훨씬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suppose, supposing은 if의 대용어인 걸 까먹었어. 까먹었다고 해서 무슨 큰일 나는 게 아니야. 왜? suppose 원래 뜻이 가정하다잖아. 까먹으면 어때? 가정한다면 그러면 되지. 그치? provided, providing이 if의 대용어인 걸 까먹으면 provide는 보통 어떤 뜻으로 쓰이죠? 제공하다의 뜻으로 쓰이잖아. 이상하게 번역하는 거죠. 그러면 막 provided he consent 그러면 제공했다, 그가 동의했다, 뭐 이상하게 번역하는 거야. 완전히 망하게 되니까. 자, 개망하게 되니까 provide는 provided, providing 형태일 때 if라는 거. 요걸 기억을 해줘야겠지. 알겠지? 네. 그다음 in case 나왔죠? in case는 unconditioned 될것 같습니다. unconditioned that. 그죠? 뭐뭐라는 경우에 이런 뜻이죠? unless가 if 나신 거 다 아실 거고요. so long에서는 if only가 되겠습니다. if only. 뭐뭐 하기만 하면 if only. 뭐뭐 하기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if 대용어라고 해서 if와 뜻이 같은 걸 쭉 적어놨는데요. 여기서 좀 조심하실 것은 if의 대용어라고 나와 있는 게 if와 뜻이 같긴 해요. 뜻이 같긴 한데 이 if의 대용어들이 가정법에는 쓰질 않아. 즉 if 절에 과거형, 과거 완료형이 나올 때는 쓰지 않아요. 그럼 어떤 때만 쓴다는 거야? 직설법 if. if 다음에 현재형이 나오는 직설법 if의 경우 대용어이기 때문에 if의 대용어라고 잠깐 다룬 거지 가정법에서 다룰 영역은 아닙니다. 근데 if 얘기가 나왔으니까 쓸 곳이 마땅치 않으므로 여기 집어넣은 겁니다. 아시겠죠? unless를 쓴 다음에 과거형, 과거형을 쓰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설명하는 게 좀 더 좋겠죠? If he had not been there 이렇게 돼 있는데 그가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이라고 돼 있어요. B가 go의 뜻이겠죠?
거기에 가지 않았더라면 if 플러스 not이네? if 플러스 not은 내가 unless라고 배웠어. unless he had been there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요거는 맞지만 요건 안 된다. 왜? if의 대용어들은 어떻게 안 쓴다? 가정법에는 안 써요. 과거형, 과거 완료형에는 안 쓴다 이거. 이렇게도 당연히 안 쓴다 이거. 오직 이렇게 그가 거기 있지 않다면 이렇게만 쓴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if의 대용어인 건 맞지만 과거형, 과거 완료형에 쓰지 않으므로 이 대용어가 가정법에 쓰이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대용어 차원에서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저번에 했던 내용이 이어짐으로써 그죠? 가정법의 혼합 가정법, 그 다음에 if가 없애는 가정법의 도치 문제, if 대용어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음 시간이 if 절 대용어입니다. if 절 대용어고 이게 내신적으로나 수능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 강의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 또 봅시다.